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면서 이 거대한 철덩어리가 정말 안전하게 날아갈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글쎄요,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죠. 그러다가 기내식 뭐 나오나 궁금해하고 영화나 보면서 시간 때우다가 승무원님 콜라 한 잔만요. 하는 게 전부거든요. 뭐 당연한 일이에요. 비행기 여행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 하지만 말이죠, 가끔은 정말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답니다. 아니,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일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영화배우가 아니라 여러분 옆자리에 앉을 법한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서연이라는 30대 초반의 승무원입니다. 딱히 특별할 게 없는 그냥 성실하고 친절한 평범한 직장인이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유니폼 입고 기내에서 안전벨트 매세요. 음료수 드릴까요?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서연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300명이 탄 거대한 여객기를 조종하게 된다면? 그것도 조종사 2명 다 쓰러진 상황에서 혼자서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 평범한 사람이 보여주는 용기란 게 때로는 슈퍼맨보다 더 감동적이랍니다. 이 이야기는 서연이 그냥 평범하게 일하던 어느 화요일 오후에 시작돼요. 도쿄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정기 항공편이었죠. 날씨도 좋고 승객들도 조용하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완벽한 날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서연도 그날 아침에는 몰랐어요. 자신이 저녁에는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한국인 승무원의 기적적인 착륙.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평범한 화요일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 하루가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냥 승무원일 뿐인데, 라고 생각했던 서연이 어떻게 300명의 생명을 구하는 영웅이 되었는지 말이에요. 국제선 여객기 GL731편이 도쿄 하네다 공항을 이륙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태평양 상공 1000m 고도에서 기체는 안정된 순항을 이어가고 있었죠. 객실 안은 고요했고 승객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잠에 빠져들고 또 다른 이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영화를 감상하고 있었어요. 김서연은 이코노미석 통로를 천천히 걸으며 승객들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이 항로를 벌써 수십 번도 넘게 경험한 베테랑 승무원이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인 서연은 승객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었죠. 오늘도 그녀는 평상시처럼 세심하게 기내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님 죄송한데 아기가 계속 울어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승객이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말을 걸었어요. 품에 안긴 생후 6개월 정도의 아기가 보채며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아기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괜찮습니다. 기압 변화 때문에 귀가 아플 수 있거든요. 우유나 물을 조금씩 먹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기내 찬장에서 작은 물병을 가져와 엄마에게 건네주었죠. 천천히 먹이시고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젊은 엄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처음 비행기 타는 거라 너무 걱정됐거든요. 처음이시군요. 아기도 엄마도 잘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가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였어요. 사람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도울 수 있다는 것 말이죠. 몇 줄 뒤에서는 70대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그쪽으로 향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화장실에 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네. 노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노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노인을 화장실까지 안전하게 안내한 후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안전벨트를 확인해 드렸어요. 기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안전벨트는 계속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고맙네, 아가씨.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 경우가 드문데. 노인의 얼굴에 감사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종석에서는 기장과 부기장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박 기장은 20여 년의 비행 경력을 가진 숙련된 조종사였고 40대 초반의 최 부기장 역시 10년 넘는 경험을 쌓은 실력자였습니다. 날씨 상태는 어떻습니까? 박 기장이 계기판을 확인하며 물었어요. 현재까지는 양호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쪽에 약간의 구름대가 있지만 착륙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최 부기장이 기상 레이더를 보며 답했습니다. 좋네요. 이 항로는 늘 안정적이라 다행이에요. 박 기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GL731편은 그가 담당하는 정기 노선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항로였습니다. 태평양 횡단 비행은 길지만 대부분 안정된 날씨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죠. 객실에서는 서연이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기내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객 300명분의 식사를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특별식을 주문한 승객들의 좌석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몇 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했죠. 서연 씨, 14번 구역 점검 부탁드려요. 수석 승무원인 이 사무장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점검 목록을 들고 객실 뒤쪽으로 향했어요. 비상구 주변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 상태, 수화물 보관함 잠금 상태, 비상장비 위치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점검들이 언젠가는 승객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하얀 구름들이 여유롭게 떠다니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의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 고요함은 곧 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태평양 상공 10,000m 고도에서 GL731편은 여전히 안정된 비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를 막 넘긴 시각, 기내는 점심 식사 후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어요. 승객들 대부분이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거나 잠에 빠져들고 있었죠. 서연은 기내식 정리를 마치고 갤리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순조롭게 가고 있네요. 동료 승무원인 정수진이 서연 옆에 서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오늘은 특별히 조용한 것 같아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평온해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기내 조명이 한번 깜빡였어요. 미세한 변화였지만 숙련된 승무원인 서연의 눈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기체에서 미묘한 진동이 느껴졌죠. 조종석에서는 박 기장이 계기판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스며들었어요. 전기계통 관련 경고등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부기장이 매뉴얼을 펼치며 말했어요. 1차 전원 공급 장치에서 불안정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기장은 침착하게 절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원으로 전환해 보세요. 이런 상황은 그의 오랜 경험 속에서도 여러 번 겪어본 일이었어요. 대부분은 간단한 전환 조작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2차 전원으로 전환하는 순간 더 많은 경고등들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자동 조종장치 화면에 빨간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고 레이더 시스템의 일부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기 문제가 아닙니다. 최 부기장의 목소리가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주요 시스템들이 동시에 오작동하고 있습니다. 박 기장은 즉시 수동 조종 모드로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종관을 잡는 순간 기체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수가 아래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 부기장이 외쳤어요. 고독의 바늘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객실에서는 서연이 기체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오랜 비행 경험으로 익힌 직감이었어요. 기체의 자세가 평상시와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둘씩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정수진이 벽면의 손잡이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강력한 난기류가 기체를 강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기내의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잠들어 있던 승객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기내 선반에서 작은 물건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종석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난기류와 함께 기체가 급격히 기수를 아래로 숙이기 시작한 거예요. 박 기장이 조종관을 당겨 기체를 수평으로 유지하려 했지만 전기 계통 이상으로 인해 조종 반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엔진 출력을 줄여야 합니다. 박 기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스로틀 조작에도 평상시와는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기체는 예상보다 훨씬 가파른 각도로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더욱 강한 충격이 기체를 휩쓸었습니다. 박 기장은 안전벨트에 몸이 강하게 부딪히며 복부에 심한 타격을 받았어요. 으악! 그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 부기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체의 움직임에 머리가 계기판 모서리에 부딪혔거든요. 순간적으로 그의 의식이 흐려지면서 조종석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부기장님! 박 기장이 외쳤지만 복부 통증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기체는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각도로 하강하고 있었고 자동 조종 장치는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객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체의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해 승객들이 좌석에서 앞으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승객 몇 명은 통로로 굴러떨어졌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서연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기체의 흔들림이 너무 심해 자신조차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벽면의 손잡이를 붙잡으며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기내 곳곳에서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예요, 이게? 기장은 뭐 하는 거야? 우리 괜찮은 거죠? 공포와 불안이 기내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승무원으로서 승객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어요. 여러분, 잠시 난기류를 지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꽉 매고 침착하게 있어 주세요. 하지만 기체의 움직임은 단순한 난기류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체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고 고도 하강의 속도도 평상시와는 전혀 달랐어요. 서연의 가슴에도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석에서는 박 기장이 고통을 참으며 무전기를 잡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부 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의식을 잃은 최 부기장은 여전히 반응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체는 조종사 없이 태평양 상공을 불안정하게 비행하고 있었죠. 기체의 이상한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객실 내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기내를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어요. 평소라면 이런 난기류는 몇 분 내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기체가 지속적으로 기수를 아래로 숙이고 있었고 고도 하강의 느낌도 평상시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승무원님, 이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중년 남성 승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어요. 서연은 최대한 안정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전벨트는 꼭 착용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녀 자신도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기내 통화 시스템으로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와야 할 시점이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서연에게는 가장 큰 우려 사항이었어요. 박 기장은 항상 승객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장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침묵을 유지한다는 것은 조종석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서연은 동료 승무원인 이 사무장을 찾았습니다. 사무장님, 조종석과 연락이 되나요? 이 사무장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아까부터 계속 호출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 이상해. 그녀도 20년 넘는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체의 또 다른 강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심했어요. 기내 조명이 깜빡거렸고 에어컨 소음도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더욱 큰 불안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기장한테 뭐라고 하라고 해요. 우리 추락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승무원으로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였어요. 사무장님, 제가 조종석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심해, 서연아. 이 사무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은 기체의 흔들림에 맞춰 조심스럽게 객실 앞쪽으로 향했습니다. 벽면의 손잡이를 하나씩 붙잡아가며 균형을 유지했어요. 평소라면 몇 초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지금은 마치 파도가 치는 배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조종석 문 앞에 도착한 서연은 노크를 했어요. 기장님, 서연입니다. 상황이 어떤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크게 문을 두드렸어요. 기장님, 응답해 주세요. 여전히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종석이 무응답 상태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비상 상황 매뉴얼에 따라 조종석 문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기장님, 들어가겠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외친 후 조종석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박 기장은 조종석의 웅크린 채 복부를 감싸고 있었고 그의 셔츠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최 부기장은 머리를 떨구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조종석 곳곳에서는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수많은 경고등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기장님, 서연이 급히 박 기장에게 다가갔어요. 박 기장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기장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가 다치셨어요? 서연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박 기장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전기 개통, 고장, 자동 조종. 안 돼. 그는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조종석, 유지해야. 고도부터. 서연은 박 기장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응급처치 훈련에서 배운 대로 박 기장의 상처 부위를 확인했어요. 복부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고 즉시 지혈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기장님, 제가 지혈부터 해드릴게요. 서연은 조종석에 비치된 응급처치 키트를 찾아 거즈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승무원으로서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박 기장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기체. 위험해. 누군가. 조종해야. 그 순간 서연은 끔찍한 현실을 깨달았어요. 조종사 2명 모두 제대로 된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300명의 승객을 태운 거대한 항공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조종사 없이 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부기장님은 어떠세요? 서연이 최 부기장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의식. 잃었어. 머리. 다쳤어. 박 기장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승무원 훈련 과정에서 항공기 조종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조종 경험은 없었지만 시뮬레이터 훈련과 이론 교육은 받았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거대한 여객기를 조종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기체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고도계를 보니 계속해서 고도가 하락하고 있었고 자세 지식에도 기체가 정상적인 수평 비행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 기장이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과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300명의 생명을 자신의 손에 맡겨도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했어요. 기장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박 기장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할 수 있어. 훈련 받았잖아.
침착하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녀는 박 기장을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지열 처치를 마친 후 조종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300명의 생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죠. 조종석에 앉은 서연의 눈앞에는 수많은 계기판과 버튼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소 승무원 훈련에서 봤던 시뮬레이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압도적이었어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의 경고등들이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었고 각종 경고음들이 조종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머리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실제 상황에 닥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뮬레이터 훈련에서는 강사가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었는데 지금은 의식을 잃은 부기장과 중상을 입은 기장만이 있을 뿐이었죠. 침착하자 김서연. 침착하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체의 지속적인 흔들림과 고도 하강은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박 기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로틀. 스로틀부터.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엔진. 출력. 줄여. 서연은 박 기장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스로틀 레버를 찾았습니다. 훈련에서 본 적이 있는 장치였지만 실제로 만져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스로틀을 뒤로 당겼습니다. 그런데 기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엔진 소음은 줄어들었지만 기체의 자세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아, 안 돼. 서연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박 기장이 다시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수평. 먼저. 조종관. 당겨. 서연은 조종관을 바라봤어요. 시뮬레이터에서 수없이 만져봤던 그 조종관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조종관을 잡고 조심스럽게 자신 쪽으로 당겼어요. 기체가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기수가 갑자기 위로 치솟으면서 기체 전체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객실에서는 승객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서연 자신도 좌석에 강하게 눌렸어요. 너무 급하게. 박 기장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서연은 다시 조종관을 조작했지만 이번에는 너무 조심스럽게 했어요. 기체가 다시 기수를 아래로 숙이기 시작했고 고독의 바늘이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서연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단순해 보였던 조종관 조작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시뮬레이터에서는 그럭저럭 할 수 있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조종석 밖 객실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기체의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인해 승객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아이들이 울어대고 어른들도 서로를 붙잡으며 불안해하고 있었죠. 도대체 조종석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한 승객이 소리쳤어요. 이 사무장이 기내 방송을 통해 안내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꽉 매고 침착하게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승객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기체의 움직임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었거든요. 평소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들조차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계기판을 다시 살펴봤어요. 고도계가 계속 하강을 나타내고 있었고 속도계도 불안정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를 수평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조종관의 미묘한 조작법을 터득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기장님, 어떻게 해야 하죠? 계속 이렇게 흔들려요. 서연이 애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기장은 의식이 희미해지는 상태에서도 답하려 애썼어요. 느낌. 익혀야. 갑자기. 말고. 조금씩. 서연은 다시 한번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세심하게, 더욱 부드럽게 조작하려 노력했어요. 조종관을 미세하게 당기고 기체의 반응을 느끼고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조금씩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얼마나 민감한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한 수평 비행은 어려웠어요. 기체가 좌우로 약간씩 기울거나 기수가 위아래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서연이 조종법을 익히는 동안에도 기체는 계속 고도를 잃고 있었고 연료도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승객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서연 씨. 박 기장이 더욱 약해진 목소리로 불렀어요. 시간. 없어. 빨리. 서연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습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이를 악물고 조종관을 다시 잡았어요. 실수를 하더라도 서툴더라도 계속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무전기에서 갑자기 소음이 들려왔어요. 관제소에서 연락을 시도하는 것 같았지만 전기 개통 이상으로 인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무전기를 만져보려 했지만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몰라 포기했어요. 지금은 기체 조종이 우선이었습니다. 기체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서연의 조작에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전보다는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는 훨씬 더 정확한 조종이 필요했거든요. 서연은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승무원 훈련만으로는 이 거대한 항공기를 완벽하게 조종하기에 역부족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00명의 생명이 자신에게 달려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조종석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에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억누르고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훈련을 떠올리려 애썼어요. 승무원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비상상황 대처법, 시뮬레이터에서 익혔던 기본적인 조종 원리들이 하나씩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히, 천천히, 기억해라 김서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패닉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먼저 계기판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평계, 고도계, 속도계, 나침반. 시뮬레이터에서 수없이 봤던 계기들이었어요. 비록 실제 조종 경험은 없었지만 각 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본부터 하자. 수평부터. 서연이 중얼거리며 수평계를 주시했어요. 기체가 좌측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급하게 하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조종관을 우측으로 기울였어요. 기체가 반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서연은 수평계의 바늘이 중앙으로 오는 것을 확인하고 조종관을 중립 위치로 되돌렸습니다. 됐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다음은 고도였습니다. 계속해서 하강하고 있는 고도를 멈춰야 했어요. 서연은 시뮬레이터 훈련을 떠올리며 조종관을 아주 조금씩 자신 쪽으로 당겼습니다. 기체의 기수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고도계의 하강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좋아, 이런 식으로. 서연의 목소리에 조금씩 자신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체가 자신의 의도대로 반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박 기장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서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격려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이제 엔진 계기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뮬레이터 교육에서 배웠던 대로 엔진 온도, 연료량, 유압 등을 하나씩 점검했어요. 다행히 엔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전기 계통과 일부 조종 시스템이었어요. 갑자기 경고음 하나가 멈췄습니다. 서연이 계기판을 확인해 보니 2호 엔진의 경고등이 꺼져 있었어요. 이게 왜? 그녀는 당황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조종을 안정화시키면서 엔진에 가해지던 부담이 줄어든 것이었어요. 시스템이 회복되고 있어. 박 기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서연의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세심하게 조종에 집중했어요. 조종관을 통해 전해오는 기체의 미묘한 움직임을 느끼고 각 계기의 변화를 주시하며 조정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무전기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어요. GL731편. 응답하세요. GL731편. 서연은 무전기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버튼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송신 버튼은 시뮬레이터에서 봤던 것과 같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는 GL731편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관제소와의 첫 교신이었습니다. GL731편, 여기는 태평양 관제소입니다.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기장과 교신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기는 승무원 김서연입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모두 부상당해 현재 제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분명 관제소에서도 당황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GL731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현재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승무원 김서연입니다. 항공기 조종 경험은 시뮬레이터 훈련만 받았습니다.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관제소에서는 비상 프로토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항공 역사상 극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기체의 안전이었어요. GL731편, 현재 고도와 위치를 알려주세요.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계기판을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고도는 8,000m 정도이고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GL731편, 우선 현재 고도를 유지해 주세요. 기체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체는 이제 조금 안정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흔들렸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자신감이 생겼어요. 실제로 기체는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조종 실력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서툰 조작에서 벗어나 점점 더 정교한 조종이 가능해지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어. 박 기장이 다시 한번 격려했습니다. 자신감 가져. 서연은 이제 조종석이 덜 두렵게 느껴졌어요.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체를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계기들도 이제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고 경고음들도 어떤 문제를 알리는 것인지 대략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객실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기체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승객들의 불안감도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어요. 이 사무장이 기내 방송으로 안내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상황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 계속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무전기를 통해 관제소와 지속적으로 교신하며 상황을 보고했어요. 관제소에서는 경험 많은 조종사들이 서연을 도와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GL731편, 훌륭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착륙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연료량은 어떻습니까? 서연은 연료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무한정 공중에 머물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연료는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착륙은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서연 씨, 지금까지 정말 잘해주셨어요. 서연의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녀는 조종관을 더욱 확고하게 잡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기체를 안정시키고 관제소와의 교신을 이어가고 있을 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 기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의식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장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박 기장의 반응은 미약했습니다. 박 기장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습니다. 서연 씨, 비상, 착륙.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NM8, 좌표, 입력해. NM8이 뭔가요?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박 기장은 이미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종석 서랍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어요. 비상, 매뉴얼.
좌표. 서연은 급히 서랍을 열어 비상 착륙 매뉴얼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NN8을 찾았어요. 그것은 태평양 상에 있는 비상 착륙 가능한 활주로의 코드명이었습니다. 하와이와 본토 사이에 위치한 군용 비행장이었죠. 활주로. 확보. 박 기장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리고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에 직면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GL731편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장이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비상 착륙 활주로 NN8로 향해야 한다고 했는데 서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GL731편 NN8 활주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따라하세요. 관제소의 안내에 따라 서연은 좌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전기 계통 이상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화면이 깜빡거리고 입력한 데이터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시스템이 이상해요. 계속 리셋돼요. 서연이 답답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GL731편 수동으로 방향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침반 방향을 알려주세요. 서연은 나침반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기 계통 문제가 항법 장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서연이 착륙 준비를 위해 각종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랜딩 기어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랜딩 기어 표시등 중 하나가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연이 매뉴얼을 뒤적이며 확인했어요. 랜딩 기어 관련 페이지를 찾아보니 빨간색 표시등은 기어가 완전히 전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서연은 관제소에 보고했습니다. 랜딩 기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완전히 내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제소에서는 즉시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어요. GL731편 랜딩 기어 수동 전개를 시도해 보세요. 매뉴얼에 절차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서연은 매뉴얼에서 수동 전개 절차를 찾았어요.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단계별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수동 전개 시스템 역시 전기 계통 문제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안 돼요. 수동 전개도 작동하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상 상황까지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몰려들면서 시야가 나빠지고 있었고 바람도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관제소에서는 기상 정보를 전달해 주었어요. GL731편 목적지 부근에 구름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바람은 서쪽에서 시속 30km로 불고 있어요. 착륙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았던 하늘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고 기체도 바람의 영향으로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문제가 동시에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서연이 관제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GL731편 일단 목적지로 향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랜딩 기어 문제는 착륙 직전에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기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연은 조종간을 더욱 꽉 잡았어요. 바람의 영향으로 기체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랜딩 기어 문제는 심각했어요. 완전한 착륙 기어 없이는 안전한 착륙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객실에서는 승객들이 기체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음이 달라졌고 기체의 움직임도 이전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어요. 경험이 많은 승객들은 뭔가 착륙 준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무장이 서연에게 연락했어요. 서연아, 승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승객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 축소해서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착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어. 승객들한테는 정상적인 착륙 준비라고 안내할게. 서연은 계기판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연료량, 엔진 상태, 고도, 속도.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랜딩 기어 문제에다가 악화되는 기상 상황,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조종 경험까지. 모든 것이 불리한 조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300명의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거든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불완전한 랜딩 기어로라도 착륙을 시도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관제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GL731편 목적지까지 약 30분 남았습니다. 착륙 접근을 준비해 주세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곧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녀는 무전기를 통해 관제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착륙 절차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GL731편 현재 활주로에서 15km 거리에 있습니다. 고도를 3000m로 낮춰주세요. 관제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기술을 아래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조종관의 미묘한 감각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지만 착륙을 위한 정밀한 조작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고도계를 주시하며 천천히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기체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서연의 조종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종관과 방향타 페달을 사용해 기체를 활주로 방향으로 정렬시키려 애썼어요. 바람이 너무 세요. 서연이 관제소에 보고했습니다. GL731편 측풍이 시속 40km입니다. 착륙할 수는 있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속도를 좀 더 낮춰주세요. 서연은 스로틀을 조심스럽게 뒤로 당겼어요. 엔진 소음이 줄어들면서 기체의 속도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너무 많이 줄이면 실속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적절한 착륙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보이는 활주로는 생각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저 좁은 활주로에 이 거대한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GL731편 활주로가 보이시나요? 접근각을 맞춰주세요. 네,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파른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천천히 조정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서연은 조종관을 아주 조금씩 조작했습니다. 기체의 기술을 미세하게 올리고 내리면서 적절한 접근각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시뮬레이터에서는 여러 번 해봤던 절차였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박 기장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어요. 그는 서연의 조종 모습을 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앞만 봐. 박 기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서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녀는 기장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집중했습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활주로가 점점 더 커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랜딩 기어 문제가 더욱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의 기어가 완전히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GL731편 랜딩 기어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서연은 랜딩 기어 조작 스위치를 여러 번 시도해 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기어만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안 돼요. 하나가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어요. GL731편 불완전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비상 착륙 절차에 따라 접근해 주세요. 서연의 입이 바짝 말랐어요. 불완전 착륙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에 불균형하게 접촉하면서 심각한 사고가 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기체가 활주로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속도와 고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하며 접근을 계속했어요.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서 기체를 중앙선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좀 더 왼쪽으로. 서연이 혼자 중얼거리며 방향타 페달을 조작했어요. 기체가 서서히 활주로 중앙선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객실에서는 승객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땅이 점점 가까워 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제 착륙이 임박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잦아들고 기내는 긴장된 정적에 쌓여 있었어요. GL731편 활주로까지 500m입니다. 착륙 준비 완료하세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모든 계기를 점검했습니다. 속도, 고도, 자세. 모든 것이 착륙 조건에 맞춰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착륙을 시도할 때가 왔습니다. 착륙합니다. 서연이 관제소에 마지막 보고를 했어요. 기체가 활주로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서연은 조종관을 조심스럽게 당기며 기체의 자세를 조절했어요. 엔진 출력을 더욱 줄이고 착륙을 위한 최종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활주로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서연은 숨을 멈춘 채 조종관을 조작했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땅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정상적인 랜딩 기어가 활주로에 닿으면서 기체가 흔들렸어요. 서연은 조종관을 꽉 잡고 기체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충격이 왔어요. 불완전한 랜딩 기어 쪽이 활주로에 닿으면서 기체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금속이 활주로와 마찰하는 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으악!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기체를 통제하려 했어요. 방향타 페달을 밟아 기체가 활주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고 브레이크를 조심스럽게 적용했습니다. 기체는 활주로 위를 미끄러지며 점점 속도를 줄여갔어요. 스파크가 튀고 금속 마찰음이 계속되었지만 기체는 활주로 중앙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조종으로 기체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몇십 미터를 더 미끄러진 후 드디어 기체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엔진 소음이 사라지고 기내는 고요해졌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조종관에서 손을 떼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냈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0명의 생명을 구해냈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에 완전히 멈춰선 기체 안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연은 조종석에 앉은 채 자신이 방금 해낸 일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 곳곳에 구조 차량들의 불빛이 보였고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과 안도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객실에서는 승객들이 하나둘씩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기체가 완전히 멈춰섰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과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까까지 울고 있던 아이들도 이제는 조용해졌고 어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무사함을 확인했어요.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한 승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무장이 즉시 기내 방송을 시작했어요. 승객 여러분,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지금부터 비상 탈출 절차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기체에서 내리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비상 슬라이드가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받은 승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승객들의 탈출을 도왔어요. 평소 연습했던 대로 신속하지만 안전하게 탈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은 조종석에서 박 기장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는 여전히 의식이 희미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곧 의료진이 도착할 것이니 안심이었어요. 최부 기장도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장님 도착했어요. 모두 안전해요. 서연이 박 기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박 기장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구조대가 조종석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즉시 박 기장과 최부 기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서연도 간단한 검진을 받았지만 다행히 외상은 없었습니다. 승무원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구조대장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착륙시킨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서연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관제소에서 도와주셨고 기장님도 마지막까지 조언해 주셨거든요.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탈출을 완료했습니다. 300명 전원이 무사했어요. 몇몇 승객들이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을 뿐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이는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박 기장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향하기 전 서연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수십 년간 하늘을 날아온 베테랑 기장에게서 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기장님, 빨리 나으세요. 서연이 답례했어요. 몇 시간 후 사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한국인 승무원의 기적적인 착륙이라는 제목이 올라왔어요. 훈련받은 승무원, 위기 속 300명의 생명을 구하다. 항공 역사에 남을 영웅적 착륙 같은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서연은 공항 내 휴게실에서 이 모든 소식을 접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큰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단순히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뿐이었거든요. 기자들과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서연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지금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짧은 시간에 벌어졌거든요. 다음 날 서연은 홀로 공항 근처 해변을 걸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을 되돌아봤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승무원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극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내적 강인함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책임을 져낸 경험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활주로가 보이는 곳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직장이었던 하늘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정복한 영역이었어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성취감,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보람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어요. 멀리서 항공기 한 대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언젠가 자신도 다시 하늘을 날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닌 조종사로서 말이죠. 그녀는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승무원 김서연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확신에 찬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